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데니얼 카너먼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행동경제학의 창시자이고 심리학자이고 그리고 2002년도에 전망이론이라는 것으로부터 노벨상을 탄 이분은 1934년생이십니다.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발상에서부터 시작한 이 이야기, 그간의 어떤 주류 경제학을 보면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이분이 합리적 인간을 얘기하면서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 때론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때론이 아니라 거의 모든 순간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을 만큼, 아무튼 인간의 합리적인 부분에 관하여 우리는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계기가 마련되었죠.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이 어떤 그 뇌, 또 우리의 생각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름의 이론으로 정립한 분, 행동경제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파생되었기에 노벨상을 수상하기에 이르렀다는 건데, 행복에 관한 심리학 또는 행동경제학 그 자체, 의사결정 분야의 어떤 심리학, 판단에 관련된 심리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했던 분입니다. 그 외에 이제 같이 연구했던 공동 연구자들의 아모스 트버스키 같은 분들과 함께 이 편견에서 비롯되는, 쉽게 말해서 편견 때문에 우리는 생각의 판단에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보편적 오류에 관해서 이제 정리한 것이 바로 전망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얘기를 우리가 복잡하게 끌고 가지는 않고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잡아야 하는데, 한국경제용어사전에서 보면 행동경제학이라는 것은 주류경제학이 아닌 비주류경제학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간의 주류경제학에서 어떤 합리적 인간을 그 자체를 오류로 보고 그것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이 행동경제학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최근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자가 될 방법을 찾아라, 또는 부자가 될 생각을 이제 배우라고. 그럴 때 이제 많은 그 대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마음속으로는 사실 부자가 되길 원하면서도 그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는 것에 대한 일종의 심적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경제학을 바라볼 때 그 경제의 주체인 인간의 심리, 그것을 바라보면 좀 더 뭔가 시야가 트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튼 기존의 주류경제학에서는 경제 주체인 인간이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에서 시작하는 반면, 이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 카너먼이 이제 창시했다고 했죠. 인간은 때론 감정적으로, 제한적으로 합리적이고 때론 감정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실제 행동을 심리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생리학적으로 그런 견지에서 바라보고 그 결과를 규명하려는 학문을 행동경제학으로 본다. 그럴 때 이 행동경제학의 주 배경, 베이스가 되는 심리학이 바로 인지심리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상당 부분은 이제 인지심리학에서부터 비롯됐다고도 볼 수 있죠. 시장의 흐름이 보이는 경제법칙 그 101에서 저자 김민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적인 결정도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보통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이는 이성적 판단도 감정 영향을 받는다.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겠죠.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난 생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될 만큼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쨌든 행동경제학을 이제 우리가 볼 때 비주류 경제학으로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기엔 상당히 막강한 힘과 또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생각의 근거들을 파악하는 논리와 이론과 그 법칙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이 그 두 가지 우리 뇌에 존재하는, 두뇌에 존재하는 생각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시스템 1. 이것은 감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나타내는 그런 판단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충동적이고 무의식적이고 직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자면 상대의 목소리에서 적대감을 감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례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은, 두뇌에 존재하는 두 번째 시스템은 조금 더 높은 집중과 관심 또는 주관적 경험을 요구하는 시스템이라고 카너먼은 말합니다. 이때 판단과 또는 의식적인
또는 기억에 관련된 부분이 관여한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을 숙고, 그러니까 뭔가 심사숙고할 때 그 숙고로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좁은 공간에 주차하는 행동 같은 것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 시스템, 즉 시스템 1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많은 편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편견과 같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런 편향 외에도 인지적 편안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낯익은 것, 좀 낯선 거 말고 자주 봐왔던 것들은 낯익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호감으로 인식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헤일로 효과, 이것을 후광 효과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후광 효과는 뉴컨 박사가 말하길 약간 인지적 오류, 논리적 오류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한 가지가 좋아 보이면 나머지 것들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어떤 논리적 판단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인상의 중요성을 이런 후광 효과로 설명할 수도 있죠. 한번 좋으면 다 좋아 보이는 것이 이 헤일로 효과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시스템 1은 믿음의 작용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효과라는 게 자기가 판단을 할 때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느낌이 들면 사람은 만족을 한대요. 그러니까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 어떤 본성이 있는데, 진화론적으로 우리는 생존에 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생존이 가장 중요한 주제였고, 그것에 있어서 빠른 판단과 빠른 행동이 중요한 상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진화론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는 생각을 빨리 하는 시스템을 갖게 되었다는 건데, 판단 자체를 합리적으로 하는 것에 관해서 본인의 주관적 판단,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합리적이지라고 느끼기만 해도, 그런 믿음이 생기기만 해도 심리적으로 만족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찾는 인간의 본성. 그런데 몇 가지 자기가 믿기에 스스로 판단하기에 합리적이라는 기준, 그걸로 빨리 결정하려는 경향을 갖다 보니, 그래서 인지적 편안함을 느끼려고 하다 보니 오류가 발생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류를 발생시킨다는 건데, 인간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감성적이거나 감정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들이 개입할 요소가 매우 많다는 데 있습니다. 카너먼은 이 부분에 관해서 이 불안감을 잠재우려는 인간 본성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도 우리의 선택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든가, 본능대로 살든가, 믿음의 활용법을 배우든가, 아니면 인지적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살든가, 잠재의식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든가, 조화롭지 않게 늘 삐그덕거리며 좌충우돌하며 살든가, 또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찾든가, 에너지가 낭비되는 사실조차 모르며 허덕거리며 늘 근근히 살든가.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다니엘 카너먼의 이 프로스펙트 이론, 전망 이론에 관련해서는 우리는 이제 다양한 정말 많은 이론들과 또 설들과 각각의 어떤 실험들, 법칙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좀 아는 만큼 자유롭다고 했으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한번 각자 우리 연구해 보도록 할까요?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 곧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